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만져보세요. 세게 눌러보세요.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밤에 갑자기 쥐가 나서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한마디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85살에 스스로 걸어 다니는 것과 휠체어에 갇혀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모든 일을 의존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의료계에 종사해 왔으며 여기 한국에서 노인 의료와 영양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 전역의 의료센터에서 14,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했을 정도로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결과를 보고 환자분 한 분 한 분을 지켜본 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74살의 한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씨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8개월 동안 그분은 매일 밤, 때로는 하룻밤에 2번씩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심한 다리 경련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남편분이 새벽 2시에 그분의 다리를 마사지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분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계속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그네슘 알약도 먹어봤고 칼슘 보충제도 먹어봤고 물도 더 많이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경련은 계속 돌아왔고 매번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분의 혈액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낮았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고품질 제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의 몸은 이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건강보조식품 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숨겨진 진실입니다.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60세 이후에는 장의 흡수율이 거의 40%나 떨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이미 부엌에 가지고 계실 한 가지 음식이 있는데 매우 특정한 방법으로 준비하면 마그네슘 흡수를 최대 6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한국에서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관찰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 음식은 바로 호두입니다. 하지만 잠깐, 너무 간단하다고 무시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호두를 평소 방식대로 먹는 것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준비 방법이 전부입니다. 호두를 잘못 먹으면 이용 가능한 마그네슘의 약 20%만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나머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정확한 방법대로 준비하면 소화 시스템이 미네랄을 처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화합물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호두에는 천연 효소 억제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억제제들은 견과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몸이 안에 있는 마그네슘, 아연, 칼륨을 흡수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한 움큼씩 견과류를 먹어도 여전히 결핍으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안에 갇혀 있는 것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비밀은 분리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고 계속 고통받게 됩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여러분께 물의 정확한 온도, 정확한 불리는 시간, 하루에 먹어야 할 호두의 개수, 그리고 최대 효과를 위해 드셔야 할 하루 중 특정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호두 방법과 함께 작용하여 3주 안에 다리 경련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2가지 추가 기술도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새벽 3시에 경험하게 될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서울에서 노인의학을 진료해왔으며 수백 명의 노인분들이 응급실로 급히 실려와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다리를 움켜쥐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온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근육 섬유를 찢을 정도로 심한 다리 경련이었고 몇 주 동안 걷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해보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 근육을 눌러보세요. 세게 누르세요. 바위처럼 단단하게 느껴지나요? 저절로 떨리나요? 2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위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 2시에 다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련으로 뒤틀려서 서려고 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질 때까지 이것을 무시합니다.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다리 경련을 경험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1년 이내에 심각한 낙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는 낙상, 수술로 이어지는 고관절 골절, 거동불능으로 이어지는 수술, 그리고 독립적인 사람을 화장실 사용에도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동불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진짜 위험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여러분이 비싼 마그네슘 보충제가 필요하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병원들은 수십 가지 검사를 하고 월 공과금보다 더 비싼 처방전을 들고 집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던 수년 동안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여러분이 이미 먹고 있는 마그네슘을 흡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위산 생성이 거의 40%나 감소합니다. 이 위산은 음식에서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을 분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하루 종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대부분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몸에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데도 근육은 말 그대로 이 필수 미네랄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74살의 박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8개월 동안 밤에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심한 경련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종아리는 필사적으로 경련을 풀어보려고 마사지한 자국으로 멍투성이었습니다. 3가지 다른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치고 우울해진 그분은 더 이상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하던 것을 모두 중단하고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했습니다. 호두입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호두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 호두 반쪽 정확히 7개를 따뜻한 물에 정확히 20분 동안 담갔다가 먹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물의 온도는 섭씨
40도에서 45도 사이여야 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따뜻하게요.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 특정 온도 범위에 따뜻한 물에 호두를 담그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호두 껍질의 피트산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피트산은 미네랄 흡수를 차단하는 환경 양소입니다. 통제된 침지를 통해 이를 중화시키면 호두의 천연 마그네슘 함량이 풀리고 체내 생체 이용률이 최대 60%까지 증가합니다. 또한 따뜻한 물은 호두를 미리 소화시키는 효소를 활성화하여 약해진 위산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박 여사님은 제 지시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호두 반쪽 7개, 따뜻한 물에 20분, 매일 저녁 7시에요. 9일 만에 밤에 오는 경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통증으로 깜짝 놀라 깨는 대신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첫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호두를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먹어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 신체의 마그네슘 흡수가 최고조에 달하며 새벽 경련의 위험 시간대가 시작되기 전에 미네랄이 근육 조직에 완전히 통합되려면 4시간에서 6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20분 침지 방법이 몸속에서 왜 마법처럼 작용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십 년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포장에서 꺼낸 호두를 그대로 먹으면 소화 시스템은 그 안에 갇힌 마그네슘의 약 40%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낭비입니다. 특히 밤에 하루 종일의 활동 후 근육이 이완되려고 할 때 몸은 마그네슘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생호두의 단단한 세포벽이 소화효소에 저항합니다. 귀중한 미네랄은 갇힌 채로 남아 흡수되지 않고 장을 통과해 버립니다. 이것이 매일 호두를 먹어도 새벽 3시에 다리 경련으로 비명을 지르며 깨는 이유입니다. 20분 동안 물에 담그는 동안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은 정확히 섭씨 70도여야 합니다. 끓는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도 아닙니다. 70도입니다. 이 정확한 온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호두의 외피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효소 억제제가 방출됩니다. 이 억제제는 성장에 적합한 조건이 될 때까지 견과류를 휴면 상태로 유지하는 자연의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소화에는 이 억제제가 적입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정확히 20분 후 물을 완전히 버립니다. 물이 약간 갈색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색은 억제제가 방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부산의 많은 환자분들이 이 물을 마셔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즉시 버리세요. 그 물에는 우리가 제거하려는 바로 그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준비된 호두는 내부에서 변화를 겪었습니다. 마그네슘이 더 이상 단단히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체 이용 가능하다고 부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소장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0% 흡수 대신 이제 최대 95% 흡수를 달성합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고통과 완전한 안도의 차이입니다. 최적의 양은 하루에 정확히 호두 반쪽 7개입니다. 6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닙니다. 7개 반쪽입니다. 이것은 약 180mg의 흡수가 잘 되는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야채와 다른 음식에서 얻는 마그네슘과 결합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을 이상적인 일일 섭취량인 400mg으로 끌어올립니다.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호두를 자기 정확히 2시간 전에 먹어야 합니다. 왜 2시간일까요? 마그네슘이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90분에서 120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최고점에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종아리 근육과 발 근육이 마그네슘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근육은 더 적은 산소를 받습니다. 적절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격렬하고 고통스럽게 수축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마그네슘 수치가 있으면 밤새 부드럽고 이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강남구에서 온 74살의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걷는 중에 다리 경련이 올까봐 두려워서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8년 동안 밤에 완전히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8년간의 고문이었습니다. 매일 밤, 때로는 밤에 2번씩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종아리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다리를 마사지해 주려 했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련은 자연스럽게 지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정확한 호두 침지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종이에 지시사항을 적어 드렸습니다. 70도, 20분, 7개 반쪽, 자기 2시간 전. 그분은 제 지시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4일 만에 경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달 후 그녀가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았을 때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20살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호두의 성분을 활성화시켜 다리 경련을 완전히 없애는 정확한 준비 기술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의 온도는 정확히 섭씨 42도에서 45도 사이여야 합니다. 찬물도 안 됩니다. 끓는 물도 안 됩니다. 손가락을 담갔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따뜻한 물, 아기 목욕물 정도의 온도입니다. 왜 이 온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찬물은 호두 안에 피트산을 가둬서 마그네슘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끓는 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섬세한 효소를 파괴합니다. 42도에서 45도에서는 피트산 장벽을 분해하면서 활성화 효소는 보존합니다. 이것이 제가 8년 동안 발견한 비밀입니다. 정확히 호두 반쪽 10개를 깨끗한 유리 그릇에 넣으십시오. 성분과 반응할 수 있는 금속 그릇은 안 됩니다.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는 플라스틱 그릇도 안 됩니다. 유리 그릇입니다. 호두가 완전히 잠기도록 따뜻한 물을 부으되 위로 약 2cm 정도 물이 덮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타이머를 정확히 20분으로 설정하십시오. 15분도 안 됩니다. 30분도 안 됩니다. 20분이 최대 활성화가 일어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20분 동안 일어나는 일은 놀랍습니다. 따뜻한 물이 호두의 세포 구조 깊숙이 침투합니다. 평소에는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몸이 흡수하는 것을 막는 피트산이 분해되기 시작하고 물에 녹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휴면 상태의 견과류를 보호하는 효소 억제제가 비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호두는 방어적이고 닫힌 상태에서 열린 생체 이용 가능한 상태로 변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생것 그대로 먹는 것에 비해 이렇게 준비된 호두에서 최대 60% 많은 마그네슘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20분 후에 물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이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이 물에는 이제 우리가 제거하고자 했던 피트산과 효소 억제제가 들어있습니다. 버리십시오. 깨끗한 물로 호두를 한번 헹군 다음 깨끗한 천으로 물기를 닦으십시오. 이제 먹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호두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정확히 2시간 전입니다. 왜 이 시간일까요? 다리 경련은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하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호두를 먹으면 마그네슘이 혈류에서 정점에 달하는 시간이 정확히 근육이 가장 필요로 하는 취약한 이른 아침 시간대와 일치합니다. 준비된 호두 반쪽, 하블개를 모두 드십시오. 천천히 완전히 씹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씹으면 더 잘게 부서지고 타액과 섞이는데 타액에는 흡수를 더욱 향상시키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먹는 전체 과정은 최소 5분이 걸려야 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삼키기 전에 각 조각을 30번씩 씹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아침에 호두를 준비해서 저녁에 먹으려고 보관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준비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물로 활성화되면 성분이 4시간 이내에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매일 저녁 먹기로 계획한 시간 20분 전에 신선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한 저녁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다시 시작하십시오. 완벽함보다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 달에 이틀 이상 빠뜨리지 않고 이 방법을 따르는 환자들은 3주에서 4주 이내에 다리 경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보다 더 많이 빠뜨리면 진행 상황이 초기화됩니다. 이 준비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마침내 근육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확한 시간에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마그네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호두가 평범한 간식에서 다리 경련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약으로 변하는 정확한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호두를 날것으로 먹습니다. 구워서 먹습니다. 샐러드에 뿌려 먹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여전히 새벽 2시에 종아리 근육이 매듭처럼 꼬이면서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깨어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7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방법을 테스트한 후 제 임상 연구가 밝혀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그기 과정이 전부입니다. 단순히 담그기가 아닙니다. 무심코 담그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확한 성분을 풀어내는 정확한 담그기입니다. 호두 반쪽 8개에서 10개를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하루 분량입니다. 절대 12개 이상은 안 됩니다. 절대 6개 미만도 안 됩니다. 도자기나 유리그릇에 담으십시오. 플라스틱은 안 됩니다. 금속도 안 됩니다. 재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을 정확히 섭씨 75도에서 80도로 드십시오. 온도계 없이 이 온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을 끓인 다음 정확히 4분을 기다리십시오. 주전자 바깥쪽을 만져보십시오. 매우 뜨겁지만 데일 정도는 아니어야 합니다. 이 물을 호두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부으십시오. 작은 접시로 그릇을 덮으십시오. 타이머를 정확히 20분으로 설정하십시오. 15분도 안 됩니다. 20분도 안 됩니다. 20분이 호두 껍질에 효소 억제제가 분해되고 세포 수준에서 근육 경련을 멈추는 2가지 미네랄인 생체 이용 가능한 마그네슘과 칼륨을 최대량 방출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20분 동안 일어나는 일은 놀랍습니다.
따뜻한 물이 평소에 장에서 미네랄 흡수를 차단하는 탄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열은 엘라지탄닌이라는 성분을 활성화시켜 마그네슘을 근육 조직으로 직접 끌어들이는 몸의 능력을 최대 60%까지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양학과에 측정된 실험실 데이터입니다. 20분 후에 물을 버리십시오. 물을 완전히 버리세요. 이 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방금 제거한 쓴 성분과 효소 억제제가 들어 있습니다. 깨끗한 천으로 호두의 물기를 닦아내세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비된 호두를 잠들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드세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에 혈액 속 마그네슘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다리에 쥐가 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호두를 먹으면 밤새 근육을 보호하는 지속적인 미네랄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호두를 꼭꼭 씹어 드세요. 한 조각당 최소 15번은 씹으세요. 그래야 기름이 나오고 입안에서 소화가 시작되는데 실제로 흡수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단계를 서두릅니다. 너무 빨리 삼켜버립니다. 그러고는 왜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5일에서 7일 이내에 상당한 개선을 보고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2살 박 여사님은 6년 동안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칼슘 보충제도 먹어봤고 스트레칭도 해봤고 약도 먹어봤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정확한 호두 준비 방법을 9일간 따라한 후 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 병원에 전화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치료법이 아닙니다. 몸이 고갈된 미네랄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빈 물탱크를 채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한 컵으로는 탱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최소 3주 동안 매일 꾸준히 보충해야 영구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 빈속에 준비된 호두를 드시면 안 됩니다. 가벼운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위장에 소량의 음식이 있으면 기름을 완충시키고 흡수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오늘 밤 새벽 2시에 근육 경련으로 깨어난다면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해결책은 비싼 약이 아닙니다. 복잡한 치료도 아닙니다. 매일 올바르게 준비하고 적절한 시간에 먹는 호두 8알입니다. 이제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호두의 효능을 완전히 망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타이밍 원칙이 단 3일 만에 다리 쥐에서 해방되는 사람과 몇 달 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호두를 먹으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은 정확히 20분입니다. 15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닙니다. 따뜻한 물에 20분 담그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확한 시간일까요? 20분이 되는 순간 호두 내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는 효소 억제제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천연 화합물은 자연에서 경과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우리가 먹을 때는 방해가 됩니다. 20분 전에는 이 억제제가 여전히 너무 강합니다. 30분 후에는 물 온도가 너무 떨어지고 산화가 시작되어 유익한 기름이 손상됩니다. 물 온도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섭씨 70도에서 80도 사이의 물이 필요합니다. 손가락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불편해지기 전까지 3초 동안 손가락을 담글 수 있다면 적당한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섬세한 오메가3 지방산이 파괴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담그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찬물에 호두를 몇 시간씩 담가놓고 왜 다리 쥐가 나아지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걸 봤습니다. 온도가 변환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열이 없으면 그냥 젖은 호두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그 2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이 호두의 외막을 관통하고 피트산을 중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피트산은 미네랄의 조용한 도둑입니다. 소화계에서 마그네슘, 칼슘, 아연과 결합하여 노폐물로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영양을 섭취한다고 생각하며 호두를 먹지만 장이 흡수하기 전에 피트산이 빼앗아갑니다. 20분 동안 따뜻한 물에 담그면 피트산 함량이 최대 60%까지 감소합니다. 이것은 화장실로 내려보내는 대신 몸이 실제로 마그네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분량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정확히 호두 반쪽 60개가 필요합니다. 한 움큼도 아니고 몇 조각도 아닙니다. 정확히 반쪽 20개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침지 후 약 300mg의 생체 이용 가능한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300mg은 60세 이상에서 야간 다리 경련을 일으키는 마그네슘 결핍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양입니다. 8개 반쪽보다 적으면 치료 임계값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8개보다 많으면 호두에 기름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 불편을 겪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호두를 언제 먹어야 할까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도 아니고 오후도 아닙니다. 잠들기 2시간 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리 경련은 마그네슘 수치가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하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게 침지한 호두의 마그네슘은 근육 조직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약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저녁 8시에 먹고 10시에 잠들면 밤 동안 몸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마그네슘 수치가 가장 높아집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절뚝거리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에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는데 경련이 너무 심해서 남편이 30분 동안 다리를 마사지해줘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마그네슘 알약도 먹어봤고 칼슘 보충제도 먹어봤고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침지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호두 반쪽 1쿨 따뜻한 물에 20분, 저녁 8시에 먹기. 4일 만에 경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오셔서 드디어 밤새 잘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돈을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다리 경련을 고치는 것 사이의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한 다리 경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6번째 중요한 요소는 준비한 호두를 언제 먹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며 이 시간대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서울에서 20년간 임상 관찰을 한 결과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호두를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준비했는데 환자들이 언제 섭취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2주 안에 완전히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거의 개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흡수율은 하루 종일 극적으로 변합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장육모가 가장 게으른 상태입니다. 흡수율이 거의 40%나 떨어집니다. 이 시간에 호두를 드시면
효과의 절반 이상을 버리는 셈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정확히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의 몸은 회복주기라고 부르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근육이 하루 중 처음으로 완전히 이완됩니다. 이때 근육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게 만드는 한밤중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혈류에서 마그네슘을 필사적으로 끌어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불린 호두를 드시면 마그네슘이 다리 근육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뼈에서 마그네슘을 빼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장기에서 훔쳐올 필요도 없습니다. 공급이 수요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서 있을 때 다리 경련이 올까봐 너무 두려워서 지팡이를 짚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호두를 먹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언제 드시나요? 아침 7시 일어나자마자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호두입니다. 같은 20분간 따뜻한 물에 불리기입니다. 같은 양인 와블게입니다. 유일한 변화는 섭취 시간을 잠들기 1시간 전으로 옮긴 것뿐이었습니다. 11일 만에 밤에 오는 경련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한 달 만에 지팡이를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눕기 직전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1시간 동안 가벼운 활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완전히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소 저녁 활동입니다. 집안을 천천히 걷기, 설거지하기, 빨래 개기, 이런 가벼운 움직임이 깊은 잠에 들기 전에 미네랄을 혈류 전체에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밤에 완전히 빈속에 호두를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녁을 드시지 않았다면 고구마 작은 조각이나 바나나 반 개를 먼저 드십시오. 15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불린 호두 우빌개를 드십시오. 소량의 천연 당분이 마그네슘을 장벽을 통과해 더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호두와 함께 찬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미지근한 물만 드십시오. 찬물은 위를 수축시켜 흡수를 최대 30%까지 늦춥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바로 여기 서울에서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된 것입니다. 이 타이밍 전략은 불리기 방법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도 잘못된 시간에 드시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호두를 제대로 준비하고 정확히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십시오. 아침이 되면 다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행동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들은 제가 서울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20년 동안 다듬어온 것이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1단계. 동네 시장에서 신선한 호두를 구매하십시오. 볶은 것도, 소금에 절인 것도, 맛을 낸 것도 아닙니다. 생호두만 구매하십시오. 하루에 정확히 호두 반쪽 8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루 섭취량입니다. 더 많이 드신다고 더 빨리 낫지 않습니다. 적게 드시면 완전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8개 반쪽.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2단계.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호두 반쪽 8개를 그릇에 담으십시오. 이제 그릇에 따뜻한 물을 채우십시오. 손가락이 데일 정도로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수돗물에 찬물도 아닙니다. 따뜻한 물,
얼굴을 편안하게 씻을 수 있을 정도의 온도입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마그네슘 흡수를 막는 호두 껍질의 효소 억제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3단계. 정확히 20분으로 타이머를 맞추십시오. 15분도 30분도 아닙니다. 20분이 이 준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20분 동안 따뜻한 물이 호두에 침투하여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화합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4단계. 20분 후 물을 완전히 따라버리십시오. 깨끗한 천으로 호두를 톡톡 두드려 말리십시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8개 반쪽을 모두 드십시오. 천천히 꼼꼼하게 씹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이 활성화된 영양소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5단계. 호두를 먹은 후 미지근한 물 1컵을 가득 마시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마그네슘과 칼륨을 경련이 시작되는 근육 조직으로 직접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물은 이 과정을 늦춥니다. 뜨거운 물은 밤에 불편하게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만 드십시오. 이제 효과를 배가시키는 보완 스트레칭 기법이 있습니다.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자리에 앉아서 발가락을 최대한 앞으로 뻗으십시오. 5초간 유지하십시오. 그런 다음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최대한 당기십시오. 5초간 유지하십시오. 각 발에 대해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십시오. 이 간단한 스트레칭은 종아리 근육을 준비시킵니다. 호두에서 나오는 미네랄을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게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74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8개월 동안 매일 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고 하셨어요. 종아리에 쥐가 너무 심하게 나서 남편분이 심장마비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마그네슘 알약, 칼슘 보충제, 비싼 근육, 이완제도 다 먹어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호두 준비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11일 만에 밤중 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5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이 방법을 계속 실천하고 계시며 단 한 번도 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년간 흡수 가능한 마그네슘에 굶주려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영양제로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관이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에 불리는 방법은 호두가 몸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분해 작업을 해줍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영상을 다 본 후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 시장에 가서 생호두를 사서 자기 전에 20분 불리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지금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드디어 해답을 찾으셨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는 모든 어르신들과 공유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입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고 가족단체 채팅방에 지금 바로 보내세요. 댓글에 오늘 밤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당장 다짐하세요. 다리 쥐에서 벗어나는 자유는 이 한 가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실천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루 중 언제 호두를 불리기 시작할 것이며 매일 저녁 몇 개를 준비할 건가요? 여러분의 다리 쥐 완화 여정이 궁금합니다. 이런 삶을 바꾸는 건강 방법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밤에 쥐로 고생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분명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